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얼마나 굴욕적인 친중 정책을 폈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을 폈지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의 투표권 박탈 및 부동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손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특혜를 주었습니까? 자, 무인도에 중계기 숨긴 중국 보이스피싱 일당들 긴급 점거. 조선족들 제주도에서 난리가 났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무인도에 중계기 숨기는 치밀함. 중국 보이스피싱 일당 23명 긴급 검거. 기업형 범죄단체 결성하고 검찰, 금융기관 사칭하는 수법. 발신번호 변작해 328명 속여 150억 원 상당의 이득 취득. 부산경찰청은 부산경찰 강력범죄수사대가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 중계기 일당 2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일당은 중국 현지, 대련 등 6개소에 체계를 갖춘 기업형 범죄 단체를 결성하고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국내에서 150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콜센터 팀장 3명, 구속 3명, 중국에서 송환해 검거하고 국내 모텔 등지에서 발신번호 변작 중개소를 운영한 일당 20명도 검거했습니다. 총 23명을 긴급 검거했습니다. 중국 거점 전화 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은 국내에 설치된 발신번호 변작 중개소를 통해 피해 총 328명의 이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사칭, 금융기관 사칭, 자녀 사칭 등 수법으로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운영 일당과 공모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과 휴대전화기를 공급하고 고정형, 이동형 중개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단속된 사건 중에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산 가덕도 인근 무인도 신자도에 태양 열 패널을 연결한 자가 발전식 중계기를 설치하고 인근 어민을 공범으로 포섭해 감시, 관리하는 방식으로 1년 6개월 동안 범행을 이어온 사례도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검거하기 위해 강서구 일대 오피스텔, 교각, 컨테이너 등을 100여 차례 수색하고 해양경찰의 선박 등을 이용해 10여 차례 강서구 일대 무인도를 수색하는 등 1년 넘게 육상, 해상에서 중국인 및 조선족 가담 포함 보이스 일당을 추적해 왔습니다. 범죄 조직원들은 수상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등 경찰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경찰은 신자도 중앙 갈대밭 인근에서 중계기를 발견했고 관련 중국인 피의자까지 검거를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강력수사대는 특별 단속을 통해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3명을 비롯해 중계기 운영자 20명을 검거했고 중개소 21개소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포권 180대, 대포 유심 1800개, 중계기 35대 등을 압수해 향후 범행까지 차단을 했습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원룸, 모텔 등에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차량 등에 싣고 다니면서 범행을 가담시키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금융기관은
계좌 개설 유도나 통장 및 카드를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이러한 연락을 받을 시에 112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조선족들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국내에 중국 비밀경찰서가 최소한 3곳 이상일 것이라는 게 방첩 당국의 추정입니다. 그중 2곳은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런 제주도에서 최근 관광객이라는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이 집회를 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공격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아이러니하게도 쌍방 폭행이라며 중국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습격한 사람들은 파른궁을 수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파른궁을 수련하는 사람들을, 특히나 한국인들을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이 단체로 위해를 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3일 제주시 신라 면세점 앞에서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박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이때 조선족들과 중국인들이 나타나서 사진 등 기물을 걷어차고 집회를 하던 파룬궁 수련생의 배와 다리를 걷어찬 뒤 긴급하게 도주를 했습니다. 폭행당한 집회 참석자가 뒤쫓자 조선족들과 중국인들은 어디론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며 공안 어디 있어? 라고 외쳤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이 조선족들과 중국인들을 붙잡아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했는데 이후 경찰은 쌍방 폭행이라며 조선족들과 중국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들이 분명히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찰이 쌍방 폭행이라며 조선족들과 중국인들을 풀어주었는지 경찰은 이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오전 11시 30분경에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제주 성산 일출봉 입구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이때도 다수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와 사진 등 기물을 부수고 불을 질렀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파룬궁 수련생들이 중국인들이 한국 경찰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저러겠느냐라며 빨리 체포해라 라고 재촉하자 경찰은 그제서야 중국인 관광객들을 연행해 경찰서로 데려가 입건을 했습니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최근 2달 사이 우리가 제주도에서 집회를 할 때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이 기물을 칼로 찢거나 방송용 USB를 뽑아가거나 집회 참가자를 폭행하는 일이 7번이나 있었다라면서 파룬궁 수련생들이 집회하는 곳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배후가 있다는 말 아니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집회 참가자를 폭행한 뒤 도주하던 조선족들과 중국인들이 전화를 걸어 공안 어디 있어? 이 외친 것을 두고는 제주도에 중국 비밀경찰이 와 있다는 증거 아니냐라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 송파구 소재 중식당 동방명주가 중국 비밀경찰서라는 위협을 받은 뒤 언론들도 다른 곳에 있는 비밀경찰서를 찾아냈습니다. 지난 6월 연합뉴스TV는 제주도와 한라산 기슭에 중국인 소유 호텔이 비밀경찰서로 위심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방송에 따르면 제주 시내 호텔은 2019년 핵심 인물이 중국으로 출국을 한 뒤 운영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호텔 외벽에는 이 화조 중심, 또 사단법인 제주 화교인 중국 평화통일촉진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화조 중심은 중국 비밀경찰서의 위장 명칭이고 중국 평화통일촉진회는 중국 공산당이 초한전
수단으로 이용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송은 또한 한라산 기슭에 있는 중국인 소유 호텔도 비밀 경찰서로 위심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017년 공사를 시작해 2022년 말 문을 연 이 호텔을 두고서도 방첩 당국은 호텔 관계자들이 이곳에도 비밀 경찰서를 만들어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당국은 올해 하반기 호텔 관련자들의 입국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정보원과 방첩사령부, 경찰은 중국 비밀경찰서 수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형법상 간첩죄를 이들에게 적용할 수 없어서입니다. 다만 비밀경찰서 관련 임무를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국인들에게 습격을 받은 파룬궁 수련생들은 28일 오후 2시 중국 공산당 규탄 기자회견을 제주 중국 총영사관에서 가질 예정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반중친미, 천멸 중국만이 정답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별공.